지구본놈 세계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스위스, 독일 등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데요. 왕복 티켓 비용은 현재 기준 120만원대 정도 됩니다. 소요 시간은 평균 21시간 정도 나오네요. 공항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 공항입니다. 발트 3국이라고 해서 발트해를 따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국경선을 연이어 맞대고 있는데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1918년 공화국을 건국했다가 1940년 소련에 병합되었지만 다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에서야 비로소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독립을 맞은 지 30년이 막 지난 나라죠. 에스토니아의 인구수는 131만 명 정도입니다. 화폐는 UN 가입국으로 유로를 사용하고 있죠. 수도는 바로 공항이 위치한 탈린입니다. 우리에게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과 스카이프를 만든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인 탈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린이란 이름은 에스토니아어로 덴마크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1차 독립 후 서둘러 이름을 붙인다는 게 탈린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도 있는데요. 개업한 연도가 1422년이라고 하니 굉장한 전통을 가진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린에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텔레비전 탑도 있는데요. 어느 나라건 수도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넵스키 대성당이라고 해서 탈린의 명소 1위로 손꼽히는 성당이 있죠. 탈린은 시청 광장인 라이코야 광장, 구시가지 광장 등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어 천천히 구경해도 다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넓게 자리 잡은 카드리 오르그 공원 안에 백조 연못이 있는데요. 이곳 가운데에서 나오는 분수가 또 예쁜 장소라고 합니다. 발틱역 시장에 들러 먹거리도 구경하고 소품들도 만나볼 수 있죠. 에스토니아인들은 교통비가 모두 무료라고 하는데요. 2018년 7월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탈린에서 시작했는데요. 2013년 버스와 트램 등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 후 그 효과가 입증되어 5년 뒤 전국에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간 1200만 유로의 손실이 있었지만 도심의 교통체증 감소, 매연 감소에 따른 대기 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 등으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객에도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는 여름 휴양하기 좋은 남부 최대 해안 도시 페르누입니다. 차로 1시간 40분, 버스로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쉽게도 랜드마크가 없지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라이마 국립공원, 빌리안디, 타르투, 나르바, 시아레마 섬까지 특색이 있거나 독특함은 없지만 잔잔한 매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화려함보다 이런 여행지가 여행하기 편한 곳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12월 전자영주권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전자영주권이란 사이버 세계라는 가상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가상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00유로만 내면 외국인도 인터넷을 통해 에스토니아 시민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1300명 이상 이 전자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센터가 개설되었다고 하네요. 회원역에 위치한 다남 빌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데 200유로와 15분만 투자한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직접 관공서를 찾을 필요가 없죠.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가 주도 가상화폐 에스코인을 발행해 쓰고 있고
엑스로드라는 디지털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 외에는 모든 업무가 디지털 전자서명으로 업무가 가능한 국가라고 합니다. 유럽의 실리콘밸리답게 굉장히 스마트한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노래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라울루피드 노래축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라울루피드는 노래와 춤의 축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이 노래축제는 4만 명의 댄서와 합창단이 민요부터 현대음악까지 공연한다고 합니다. 다음 일정이 바로 2025년 7월 3일 목요일부터 7월 6일 일요일까지라고 하네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정말 신기합니다. 에스토니아에는 특이한 세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귀세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방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유는 소의 방귀와 트림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 소로 인한 메탄의 양이 전체 메탄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일종의 환경세인 방귀세를 부과하는 셈이죠. 이 방귀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외에도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는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며 나오는 기체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메탄가스가 대기 중 열기를 가두는 능력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80배가 높아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저 메탄 사료를 통해 이 메탄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제 스카이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카이프는 2003년 에스토니아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이콘 모양 모두 알고 계시죠? 스카이프는 결국 2011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85억 달러의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이상이니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03년 당시 영상통화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 스카이프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스카이프끼리는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인데요. 대신 렉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보안상의 문제가 많긴 했지만 멀리서도 인터넷을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며 많이 밀려난 추세이지만 에스토니아인들에게는 스카이프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네요. 다소 작지만 막강한 IT를 자랑하는 나라 에스토니아. 발트해 3국 여행을 꿈꾸신다면 꼭 수도 탈린에 들러 예쁜 도시의 사진들을 찍으며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구본n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